우리 시장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언제까지 조정을 보여주게 될지 한번 상황실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타 이창희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상황실 저희가 긴급하게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들어가 보시죠. 코스닥 3%대 폭락. 저희가 하락, 떨어진다, 급락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제는 폭락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양시장 하락에 대해서 저도 이제 증권가에서 많은 분석들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들을 확인해 봤는데 뉴질랜드의 중앙은행이 코로나19 이후로 처음으로 금리 인상했다라는 것도 뭔가 금리 인상이 이제 시작됐다라는 트리거 역할을 한 것 같고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 우려까지도 더해지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악재는 아닌 것처럼 또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악재들이 엄밀히 따지면 새로운 것들은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두어 달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 시장은 이제 야금야금 하락을 하다가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좀 가속화되는 어떻게 보면 추석 지나고 나서 하락 좀 가속화되는 모습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증시는 아무래도 대외 여건에 좀 영향이 좀 큰 것도 있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매수 강도는 그 전보다는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왜 개인 투자자분들만 매수를 좀 강하게 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을 좀 하락을 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도 시장이 바닥에 나왔을 때는 좀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가 나왔을 때가 좀 바닥에 나왔었는데 아직 그런 것들이 없는 거 본다라면 시장은 조금 더 흔들림이 특히 이제 저는 이번에 바닥의 시점을 개인 투자자의 매매 동향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미국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한 14,000 정도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저점을 단기적으로. 그러면은 아직도 미국 같은 경우는 한 3%, 한 3에서 최대 5% 정도의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5에서 10% 하락한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찌되었든 반등 자체는 상당히 좀 미약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금리 인상에 대한 여전히 기저에 깔려 있는 불안감, 여기에 인플레이션 우려, 미중에 대한 갈등, 또 여기 원달러 환율이 오늘 1,191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탈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 와중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사고 있다라는 게 투매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는 게 여전히 우리의 심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인 것 같네요. 저희가 오늘 2시간 동안 함께하면서 시장 분위기 계속해서 따라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카카오 가격 메리트 어때요? 사실 지금 가격 메리트 어때요?라고 붙일 만한 종목들이 많거든요. 많죠.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서 빠진다는 거는 이 가격에도 선뜻 손이 안 나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투자 심리가 지금 급격하게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라는 걸로 들려요. 네. 단순하게 17만 원 하던 주가가 지금 11만 원대. 거의 11만 원대까지 하락했다는 얘기는 한 30, 40% 정도 하락했다는 얘기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카카오, 네이버 이 플랫폼 업체들의 규제 자체가 우리나라만 일시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글로벌 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규제는 계속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단기적인 이슈는 좀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감 자체가 끝나게 된다라면 국감이 끝나면 단기 이슈는 좀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슈에서 멀어질 수가 있어서 주가는 좀 반등이 나올 수 있겠는데 그전만큼의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 규제에 따라서 지금 사업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골목 상권을 위협한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헤어샵도 있었고 그리고 대리운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치던 카카오가 축소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카카오가 벌어들인 돈이 줄어드는 건데 쪼그라든다라고 봐야 되나요? 글쎄요, 플랫폼 사업을 축소를 하긴 하는데 골목 상권을 얼마나 침해를 하는지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 대리운전 같은 경우 일반 대리운전 업체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골목 상권을 좀 침해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과연 그 업체들이 골목 상권이신지 아니면 헤어샵이라든지 이런 건 또 다른 부분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기존에 하던 서비스 업체들하고의 연관성을 얼마나 좀 구분을 지을 수 있을지 또 이거에 대한 상생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카카오가 또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찌되었든
전면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수익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리고 그렇다면은 카카오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좀 단기적으로는 좀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좀 투자자들한테는 좀 부정적인 인식이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이제 지수가 반등을 할 때 카카오랑 네이버의 반등이 좀 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밀렸고 지금 한 달간 카카오 삼형제 시총이 30조가 증발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이 온다면 이쪽에서 좀 강하게 들어오겠다라고 생각한 투자자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지금 사 마라를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조언을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카카오 자체가 흔들린다라면 뭐 카카오뱅크, 카카오 게임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뭐 상장될 카카오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플랫폼 사업이라는 게 이게 한번 진출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로 좀 변화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카카오가 국내 사업 모델을 좀 그 확장을 시키면서 주가가 올라온 부분들이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해소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더라도 성장 모멘텀이라든지 수익은 나쁘지 않다는 걸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 네. 게임즈는 조금은 부정적이다. 특히 이제 카카오뱅크는 우리가 은행이 아니라 플랫폼 이다 해가지고 주가를 고평가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사업은 은행밖에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라면 너무 비싸다라는 인식이 될 수밖에 없다 생각 좀 하고 있고, 저는 오히려 네이버를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네이버는 상대적으로 네. 그동안 카카오 대비 손해받았던 이유가 이런 것들이 좀 적었기 때문에 카카오가 주가가 올라도 네이버 못 올라갔었거든요. 또 네이버는 약간 해외 시장을 진출을 좀 많이 깨했었던 부분, 노력을 좀 구사했었던 게 좀 있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덜 영향을 받는 부분도 좀 있을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적 자체는 이미 확인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의외로 저는 만약에 플랫폼 업체를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네이버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 그룹에 대한 투자 의견은 지금은 아직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수 기회다, 지금 사야 된다라고 말씀 못 드릴 것 같네요. 네이버가 상대적으로 그런 면에서 매력도가 더 우위에 있다라는 점까지 더해드리겠고요. 다음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 콘텐츠입니다. 우리도 DP 그리고 지옥이 있어요. 오징어 게임만 있는 거 아닙니다. 오늘 제 콘텐츠리가 또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오전장에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6% 네, 맞습니다. 넘게 상승을 했어요. 네. 그리고 마침 증권가에서도 신작이 기대된다라면서 목표가를 높였는데 네. 지금 어떤 신작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뭐 DP는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네. 지금 11월에 지옥 드라마로는 지옥, 그리고 내년 1월에는 지금 우리 학교는 뭐 안나라, 수마나라, 그 종이의 집 등이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이건 이제 넷플릭스 전용. 그리고 콘텐츠로는 10월에 너를 닮은 사람, 뭐 구경이, 공작 도시 등이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드라마 쪽으로 해서 지금 관심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제이 콘텐츠리가 관련해가지고 지분이라든지 또 제작을 상당히 협업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주목을 좀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증권가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 주가를 올려주고 있는데 어디까지 바라보고 있는지, 여기에 위드 코로나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영화관이 열리게 되면은 그쵸. 이제 메가박스라는 가치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제이 콘텐츠리가 되거든요. 지금 사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네.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으로 접근해 볼 만하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54% 2차 접종 완료자가 돌파가 달성이 됐고 10월 중으로 저는 한 65에서 70%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2주가 지나야 되니까 한 10월 중순부터는 위드 코로나가 전면적일지 부분적일지 모르겠지만 시행이 될 수 있다. 그 시행이 되는 첫 타겟은 어떤 시행 대상은 이런 극장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공연 이런 쪽으로 좀 더 지원이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도 극장 같은 거 영화표 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전 충분히 넷플릭스라든지 OTT 서비스 쪽에 대한 관심도도 있겠지만 저 극장 가본 지가 한 1년 반, 2년이 된 것 같은데 이런 극장에 대한 대기 수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 또 블록버스터급의 영화들이 이제는 상영을 확정지었던 것들이 좀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수요는 충분히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가 됐을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이콘텐츠리가 오늘 시장만 분위기가 좋았다면 상승을 계속 유지했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밑꼬리가 달렸고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오르긴 했지만 현재 구간에서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거든요. 이전이 한 57,800원 요 수준에서 멈춰 있는데 기관은 또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제이콘텐츠리 현재 매수 가능하다면은 이 시장 안에서의 돌파가 될 수 있을까요? 기관들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네. 기관들은 한 65,000에서 7만 원 정도 목표가를 좀 열어놓고는 있습니다. 근데 저도 뭐 65,000원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번에 이제 고점 돌파가 그러니까 뭐 오늘 내일 중에 이루어진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된다라면 전 6만 원 정도까지의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6만 원까지도 눈여겨볼 수 있다. 고점 돌파 기대감, 매수 관점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황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디스플레이텍입니다. 오늘 현재 구간 4.44% 상승하고 있고 두 자릿수의 급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디스플레이텍을 찾아보니까 현대차 그룹의 이 한충전 경영권 확보 이야기가 가장 먼저 네. 뜨던데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나요? 이번에 이제 한국 전기 충전 서비스 한충전. 네, 한충전 줄여서 관련해서 이제 유상증자를 하는데 KT가 참여를 안 하고 현대차 그룹이 현대차, 기아차가 좀 참여를 하는 것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충전 관련해서는 디스플레이텍이 지분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여기에 현대차 그룹이 참여를 하게 된다라면 현대차 그룹이 이제 전기차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그 휴게소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휴게소에 충전기를 한 3-4대씩은 구비를 하겠다라는 목표를 좀 준비해 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좀 협업을 좀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텍이 또 주가 같이 좀 요동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텍의 투자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 종목도 최근에 굉장히 단기간에 네. 급격하게 올랐던 대표적인 그렇죠. 종목이거든요. 디스플레이텍만 본다라면 솔직히 실적은 미미하죠. 음. 뭐 적자 혹은 작은 흑자 정도의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는데 네. 이제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어떤 자회사, 계열사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나오고 있고 정부가 계속해서 지금 일반 그 공용주택 아파트에서도 전기차 충전소를 좀 더 확대 시켜야 된다라는 정책이 나오고 있고 또 공용 혹은 뭐 민간용으로 전기차 충전소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 이런 인프라 투자는 지금부터 더 가속화되면 가속화되지 줄어들질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기차 판매가 우리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지금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충족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라면 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다만 이제 그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이제 8월 초에 나왔었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좀 있고 지금은 약간 이제 마지막 단기적인 슈팅 권역에 좀 놓여 있는 것이라서 한 12,000원 정도를 좀 단기 목표가 열어놓고 좀 올라오면 올라갈수록 비중을 좀 줄이고 나서 재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디스플레이텍 목표 주가는 13,0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종목보다는 시장을 워낙 네.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필립님께서 내일도 폭락이 나올까요? 무서워요. 라고 글 올려주셨어요. 저도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지금 시장을 보는 모든 분들이 무섭게 생각하실 네.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올랐던 거기 때문에 떨어질 가능성도 우리는 충분히 염두에 놓고 있어야 되는데 네. 꼭 떨어질 때는 너무 기회를 주지 않고 도망갈 기회를 주지 않고 이렇게 쏙 빼버리는 것 같거든요. 네. 이 조정이 언제까지 좀 이어질까요? 글쎄요, 뭐 조정이 언제까지 끝난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네. 거의 그러니까 끝무렵은 왔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기술적 반등일지 추세 전환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내일도 이렇게 뭐 큰 하락은 나올 가능성은 적지만 전체적인 바닥은 코스피로만 본다라면 일단 2,800포인트까지 열어놓으실 필요는 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뭐 그것이 뭐 기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난 1월 초에 나왔었던 12월 말 1월 초에 나왔던 자리가 약간 오버슈팅 권역이라고 보고 있었고 그 이상을 연중 내내 돌파를 계속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락하는 것이라면 그 시작 전까지는 좀 하락 가능성이 놓여 있는데 그래봤자 100포인트거든요. 그러면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이면 더 매수를 못 하시다 보니까 오히려 손실이 더 확대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되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과의 싸움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제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낙폭과대 종목군들을 매수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은 이제 그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들을 매수하는 게 맞을지를 좀 고민을 하시겠지만 저는 뭐 제가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면 네. 여전히 위드 코로나 관련된 종목군을 조금 더 관심 있게 그들 종목군들이 조정이 나왔을 때 좀 관심 있게 좀 보면서 접근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V자 반등보다는 좀 L자형 반등 좀 횡보하다가 10월 중순 이후부터 좀 방향성을 상방으로 잡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 자체가 하락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코스닥도 한 900포인트 정도면은 어느 정도의 지지선이 좀 확보가 저점이 좀 확인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자. 그래서 너무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일단은 좀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다만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시간과의 싸움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시장이라는 거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도 계속 이 또한 지나가리다. 좀 먼 시선을 바라보면서 시장을 이겨내야겠죠. 함께 할 수 있도록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